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에듀윌 한국어 능력시험 한입 토픽 교재를 놓고 토픽2 유형 특강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 듣기 유형 특강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듣기 특강 첫 번째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듣기 문학 유형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다, 이런 특성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는 도표, 그림 등이 나온 듣기 문제들도 있었고 이어지는 말 고르기와 같은 유형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보다 살짝 어려운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이유는 여러분이 보는 토픽2 시험에 25번, 30번 점점 뒤로 갈수록 중급과 고급의 내용이 많아지고 약간씩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번 시간에 볼 유형은 담화 전후의 내용 고르기입니다. 이 내용은 큰 유형, 맥락 파악하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첫 시간의 유형 특강에서 맥락 파악하기라는 큰 유형이 있고 이 안에 작은 유형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했었어요. 그 중에 담화 전후의 내용 고르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꽤 뒤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많이 집중해서 풀어야 되고 시간도 아마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4분, 고급까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2분에서 3분 정도는 고민을 해야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듣기는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유형 분석 내용 봅니다. 첫 번째로 대화, 대담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대화라도 볼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눌 거예요. 이때 앞의 내용을 유추하는 문제는 대화의 초반에 지시하는 표현, 예를 들어 이와 같이, 그것과 같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 파악해야 합니다. 담화 전의 내용을 고르는 건 뒤에 있는 내용을 고르는 것보다는 살짝 쉬울 거예요. 대화 뒤의 내용을 유추하는 문제는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후에 이런 내용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나누었는데 다음에 이런 내용을 이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할 내용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는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앞의 것을 통해 예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동물 실험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동물 실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죠 라고 끝났어요. 그렇다면 담화 뒤의 내용을 유추할 때는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 혹은 동물 실험 금지를 규제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게 뒤에 이어지면 비교적 적절할 겁니다. 앞에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이 이것, 그것, 저것을 잘 들어주면 되겠고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런 거 잘 들어주면 돼요. 다만 뒤의 내용을 유추할 때는 전체 내용 중에 마지막 문장 부분을 집중해서 신경 쓰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죠. 그럼 예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3번이고요. 다음을 듣고 대화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 고르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우니까 잘 집중해서 볼게요. 일단 처음 이 문제에 나오는 사람은 진행하는 역할, 질문을 하는 역할이에요. 지금은 여자가 질문하는 역할로 나와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질문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대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자가 말하는 문장 보죠. 현재 전 지구적으로 어느 나라 하나만이 아니고 모든 곳에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 바닷물이 위로 올라가는 것, 또 빙하가 후퇴하는 것, 날씨의 변화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씨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조금 크게 묶어서 어려운 단어로 기후라고 불러주죠. 이러한 기후 문제가 국가 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 간에 약간 다투는 일들이 된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자가 남자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남자는 아마도 이런 일의 전문가일 거예요.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국가와 피해를 입는 국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어떤 나라는 열심히 에어컨을 틀고 석탄을 떼고 자동차도 많이 운전하고 그래서 그 나라로 인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 기후에 영향을 받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옆에 혹은 조금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는 도시 발달이 많이 안 돼 있고 자동차도 많이 운행하지 않고 기후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일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즉, 우리는 깨끗하게 지구를 지키면서 살고 싶어도 다른 나라에서 무언가 안 좋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의 기후와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열심히 발전을 하는 동안 기후변화가 많아질 수 있겠죠. 다른 나라의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유도 모른 채예요, 여러분. 자신의 나라가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물에 잠길 수도 있는 이런 건 위협이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제 이와 같이 기후의 변화로 야기되는 문제, 일어나는 문제를 겪은 나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지요. 남자가 마지막 문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열심히 환경을 지키려고 하거나 기후를 지키려고 해도 다른 곳의 발전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을까 방안을 이야기해 보자고 한 것입니다. 보기의 내용 볼게요. 1번, 기후변화는 농업과 식수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남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이에요. 여기엔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럼 1번은 안 되겠고 2번, 피해 국가들을 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답이 되죠. 피해를 겪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고민해보자. 이 내용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3번, 가뭄은 많은 지역에서 긴장과 불화의 원인이 된다. 있을 수 있는데요.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 남자가 이 뒤에 얘기할 것 아닙니다. 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순간적으로 기후 분쟁이 줄어든다. 이 남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겨울에 폭설이 내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자동차들의 거래라든지 또 비행기로 무언가 무역이나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것이 멈추는 거예요. 교통이 마비되죠. 사람들의 이동이 멈춰요. 그때 잠깐 기후에 대한 분쟁이 줄어드는 일들도 지구 곳곳에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 하나를 풀어보았지만 할 이야기가 조금 많았던 문제였어요. 다음 유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심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유형 6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볼게요. 중심 생각 고르기인데 유형 분석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화나 인터뷰, 토론, 교양 프로그램을 듣고 남자 혹은 여자의 중심 생각을 찾습니다. 일치하는 내용 고르기 유형과 헷갈려서 틀린 선택지를 고르지 않도록 문제 유형을 잘 구분해서 풀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나는 일치하는 내용 고르기 문제를 자주 틀립니다 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도 틀릴 가능성이 꽤 높아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제 야근을 했어요. 어제 밥도 잘 못 먹었어요. 어제 잠도 잘 못 잤어요. 나는 피곤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러 개가. 그럼 이 중에 중심 생각을 고른다면 나는 너무 피곤해요를 골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어제 야근했어요를 정답으로 고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치하는 내용 고르기로는 오케이예요. 맞아요.
그러나 중심생각 고르기의 답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틀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맞는 내용이 있고 가장 중심의 내용이 있을 때 우리가 골라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중심생각을 고르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게 이 문학 유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중에 중심생각 고르기, 일치하는 내용 고르기, 양쪽을 자주 틀리는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유형별 연습 문제의 반복 연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우리는 오늘은 읽어서 보지만요.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동생활 주택에서 지내고 있다면서 불편하지 않아? 요즘 한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한 명 한 명 사는 친구들이 모여서 거실과 주방 같은 곳은 공유하고 침실 같은 곳만 따로 쓰는 이런 생활 공동 공간이죠.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글쎄, 부엌이나 거실은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방은 혼자서 사용하니까 생각보다 괜찮다? 집값 부담도 적고 같은 또래의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서로 의지가 돼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공동생활 주택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죠?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자는 어떤지 볼까요? 그렇구나. 나라면 공동생활을 하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약간 아닐 것 같아. 조금 부정적인 쪽이에요. 아무리 개인 공간이 있다고 해도 서로 신경 쓸 일도 많을 거고 친구들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으니까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 이어서 여자가 대답하죠. 나도 처음에는 그랬지. 남자의 말에 조금 동의하고 있어요. 나도 불편했어, 조금. 그런데 공동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지면 신경이 쓰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족 같은 느낌이 들곤 해. 불편한 것이 처음에는 있지만 나중에는 괜찮아졌어. 여자의 생각으로 듣기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찾기로 했죠? 남자의 중심 생각을 찾기로 했어요. 그러면 공동생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내용을 말하는 걸 답으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1번 보기 볼까요? 혼자서 사는 곳은 비용이 비싸 부담이 된다. 돈에 대한 얘기는 여자, 남자 모두 없었습니다. 공동생활을 해도 사생활은 보호받을 수 있다. 이건 아마 여자 쪽의 생각일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 서로 힘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느낌이네요. 가족 같은 느낌이 들곤 해. 여자의 생각과 가까운 내용이었어요. 그럼 마지막 남은 답은 4번이 되겠죠?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부정적인 면이 많다. 남자가 이야기했었죠. 친구들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약간 불편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답은 4번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심 내용 파악하기에 또 다른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 고르기가 있고 화제를 고르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내용들 중에서 중심 내용 고르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화제 고르기는 조금 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화제 고르기 유형은 듣기에서 반복적으로 다루는 내용, 사례로 제시하는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을 고르세요. 화제를 고르세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 때 이 점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기록의 보존 방법. 단어 쉽지 않죠, 여러분? 기록도 한자어고 보존 방법 다 한자어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쓴 내용을 잘 지키는 방법. 점자의 표기법.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손으로 만져서 읽어야 되는 글자를 쓰는 방법. 사태를 파악하는 능력. 다양한 화제가 제시되고 있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중급, 고급의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내용에 관심을 갖고 특별히 한자어를 잘 익혀두면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중심생각 고르기에 글의 내용과 예시를 한번 보고요.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입니다. 사회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시민 영웅을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사회로부터 받은 이익이 있으면, 즉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것을 사회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우리가 돈을 벌게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회에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듣기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올 수 있죠. 기업에서 시민 영웅을 채용해야 한다, 혹은 채용했다. 사실에 대한 내용 같은 게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이 내용과 일치하고 주장을 보태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 내용은 이쪽인 거죠. 맞는 내용 말고, 혹은 맞는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것 말고 이 내용이 와야 되는 거예요. 기업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이 듣기 내용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위에 나와 있던 상장과 상금을 주는 것,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또 사회로 이익을 돌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하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앞장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시를 봤어요. 예시를 보고 진짜 문제, 연습 문제 하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이 강연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제 보겠습니다. 불안은 정신적으로 무질서한 상태를 뜻합니다. 정신이 안정적이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생각이 무언가 무질서한 거예요. 정돈되지 않은 겁니다. 특정 대상에게 느끼는 공포라는 감정과 다르게 대상이 부재한 것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감정이지요. 대상이 부재라고 되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존재의 반대말이에요. 없다는 건데, 즉 이런 거예요. 공포는 귀신을 보면 무서워요. 아니면 빨간색, 살인사건 이런 게 나오는 장면을 보면 공포를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불안이라는 감정은 특정하게 무엇 때문에라는 게 없고 오히려 무엇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래에 정해진 바가 없어요. 내가 어떤 직장에 갈까? 어떤 대학에 갈까? 무엇을 할까?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는 미래가 불안해 라고 말해요. 정해진 것이 없고 정돈된 것이 없는 걸 말하는 거죠. 불안은 때로 생존에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여길 보면 무질서하다고 했고 조금 안 좋은 감정 같은데 생존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유일까? 내용을 볼게요. 잠시 등산을 간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앞에 큰 뱀 한 마리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요. 선생님은 아마 빨리 도망을 가거나 옆에 돌 같은 거 있나? 이걸 던져야 되나? 고민할 것 같거든요. 방어할 도구를 찾기도 해요. 이런 행동은 왜 하느냐? 불안이 생존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 뱀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 나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불안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긍정적인 역할이죠? 생존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사람에게 공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니까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경기 직전, 시험 전날 느끼는 약간의 불안은 운동선수가 집중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도 시험 전에, 토픽2 시험 전에 약간 긴장을 하고 집중하면 어떤 답을 빨리 찾을 수도 있고 내가 공부했던 단어의 의미가 확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친 불안을 느끼는 것은 불안 장애로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너무 심하면 지나친 것은 좋지 않죠. 만약 불안이 너무 심한 불안 장애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의 긴장이 높아져요. 어떤 것을 느끼는 쪽의 신경이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흥분 상태가 지속이 되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린다거나 또는 만성적인 피로, 늘 불안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고 결정된 것이 없는 것 같고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고 그러면 만성적, 항상 늘 피곤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피곤하겠죠,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불안하면. 불안을 그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듣기 문제 이 내용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작은 부분부터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되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내가 알 수 없다는 마음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중심 내용으로 맞는 거 찾아볼게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일치하는 내용 고르기와 변별하는 것,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가지고 가야 되는 숙제입니다. 불안장애는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다양한 증상 나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찾기로 했어요? 중심 내용이에요. 1번 답이에요? 아니에요? 안 돼요. 1번은 일치하는 내용 고르기에 답이 될 수 있는 거였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2번, 불안은 공포라는 감정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도 일치하는 것, 그러나 중심 내용은 안 되겠습니다. 3번, 적당한 불안은 생존과 성과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위에 나와 있던 생존, 뱀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또 성과, 수험생들이 집중해서 시험의 결과가 좋아지는 것, 이런 게 있을 거니까요. 4번,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불안을 떨쳐버려야 한다. 이 내용은 일치하는 내용 고르기에서도 안 맞죠. 생존을 위해서는 가끔 불안이 도움이 된다가 일치하는 내용의 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중심 내용은 안 되겠죠. 답은 3번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자의 의도 목적 고르기 문제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유형 분석입니다. 역시 중심 내용 파악하기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화를 듣고 화자가 말을 하는 의도를 골라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하지?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누군가에게 제안을 하고 싶은 거야? 등등등의 내용을 골라봐야 됩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어떤 태도로 내용을 전달하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불만이 있는지, 예를 들면 참여를 할 것인지, 또 예를 들면 도와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등등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한 게 나오고 이 태도와 관련된 감정들도 단어가 많이 나올 텐데요. 중요한 표현들 몇 개 보고 연습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만,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나는 내 연봉이 불만이에요. 나는 내 시험 성적이 불만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죠. 참여,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한다. 들어가서 함께 하는 거고요. 어떤 사실이나 행위가 지니는 중요성이나 가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일을 한 이유가 있었던 거야. 가치가 있었어. 의미가 있었어. 할만 했어. 의입니다. 일깨우다, 일러주거나 가르쳐서 깨닫게 하다. 잘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조언하다, 말로 돕거나 깨우쳐 주어서 돕다. 여러분은 친구에게 조언을 얻을 때도 있고 가족에게 조언을 얻을 때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의 여러 동료들에게 조언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화자의 의도, 목적 고르기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 여자 잘 집중해야죠. 여자가 말하는 의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여자, 바로 옆에 있는 회사가 다음 달부터 자율근무제를 시행한대요.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을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대신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채우는 거죠. 요즘 자율근무제를 적용하는 회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고 선생님도 잠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아침 9시부터 10시 중에 본인이 오고 싶은 시간에 출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었어요. 남자, 그래요. 저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과 퇴근을 하는 게 편해요. 매일 다른 시간에 출근하거나 하면 오히려 생활이 불안정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남자는 고정된 시간에 계속 일하는 것이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여자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회사도 이 제도를 자율근무를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8시간만 채우면 출근과 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에요. 중간에 너무 긴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자율근무제를 시행한다면 저도 일주일에 하루쯤은 늦잠을 자고 천천히 출근하고 싶네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볼 때 여자가 말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찾아보면 자율근무제의 변화를 말하는 것 아니었고요. 방식을 바꾼다? 그럼 이미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식을 바꾸는 걸 이야기할 단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번, 자율근무제의 장점을 파악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파악하다가 와도 답으로 괜찮겠죠. 여자는 자율근무제를 원해요.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자율근무제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영향을 파악하려면 이미 자율근무제가 되고 있고 그것의 결과를 여자가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네요. 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듣기에 중간 뒷부분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의 연습 문제들과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재에서 여러분은 이것보다 더 많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여러 단계로 풀면서 연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듣기의 내용은 정리를 마쳤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4강에서 쓰기 유형 특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쓰기는 여러분의 토픽 고급 점수를 받는 것에 아주 중요한 영역이죠. 집중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